자,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정리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정리인지를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옛날에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마주보는 변이 가장 긴 변, 즉 한국말로는 빗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빗변과 빗변이 아닌 변들 사이에 어떤 일정한 길이 관계가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버린 거예요. 어떤 관계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C를 제곱하면 그것이 곧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증명은요. 정말 많은 수학자들이 피타고라스를 증명했어요. 근데 교과서에 실린 거는 그중에 몇몇 수학자들의 증명법만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거는 뒷페이지 가서 피타고라스의 증명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랑 조금 친해져야 되니까요. 우리 숫자로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유명하죠. 제가 오늘 수업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릴 건데 가장 유명한 피타고라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3, 4, 5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이 3, 4, 5는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림 이걸 길이로 하는 삼각형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그때 항상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가장 긴 변 길이를 제곱한 걸 왼쪽에 올립니다. 그게 5, 5, 25가 될 거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을 우변에다 쓸 거예요. 4, 4, 16 더하기 3, 3은 9. 여러분 어때요? 25랑 16 더하기 9가 같잖아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라. 직각삼각형이 나왔을 때 두 변 길이가 주어지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3학년 2학기 거에 들어갔었던 시절에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배우다 보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루트를 아직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숫자가 좀 예쁩니다. 루트를 물어볼 수 없기에 가끔 제곱을 물어볼 땐 있지만 유명하게 나오는 피타고라스 수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문제풀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직관적으로 길이가 뭔지 느낌이 딱 오니까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숫자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써드릴 테니 이거는 꼭 외우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제가 써드린 3, 4, 5입니다. 물론 3, 4, 5 시리즈라서 비율은 커져도 괜찮으니까 2배, 2배, 2배 된 6, 8, 10 3배, 3배, 3배 된 9, 12, 15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자, 3, 4, 5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 12, 13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가장 긴 변 길이 제곱이 169고 얘가 25, 12의 제곱은 144인데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하면 16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52, 13 시리즈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8, 15, 17 8, 15, 17 그 다음에 7, 24, 25 요렇게 사실 이 외에도 교과서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것들 중에 뭐 9, 40, 4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우리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장 베이직한 피타고라스 숫자들만 외워볼게요. 3, 4, 5, 5, 12, 13, 8, 15, 17, 7, 24, 25 이렇게 있는 숫자들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건 피타고라스 정리는 일단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는 정리입니다. 당연히 직각이 아닌 일반 예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에서는 이 정리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개념 확인이 일단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냐면 BC 길이를 제곱하는 건 결국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이랑 똑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BC의 제곱은 8제곱 더하기 6제곱이라서 100이 된다. 그러면 BC는 10cm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10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곱을 해서 100이 나오는 숫자는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인데 길이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답은 1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필수예제 1번에 볼 건데 일단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물론 빗변제곱 x제곱은 4, 4, 16 더하기 3, 3은 9입니다.
그래서 x제곱은 25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는 5525라서 5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한데 1단계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얘는 그냥 보자마자 3, 4, 5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암기하기로 약속했었던 피타고라스 수의 첫 번째가 3, 4, 5였었기 때문이지. 1번의 답은 3, 4, 5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번에 혹시 이것도 외웠는데 기억나시나요? 8, 15, 17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원래 풀면 17의 제곱, 즉 289는 88의 64 더하기 x제곱이다 라고 써지면서, 그렇다면 x제곱은 얘를 이항을 해보니까 289에서 64를 빼서 너 225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제곱을 해서 225가 나오는 게 뭐가 있지? 15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물론 우리가 외운 숫자들이 아니라면 무조건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85, 17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피타고라스 수의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8, 17, 15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나왔고 최소 두 변이 나온 게 왼쪽 삼각형이기 때문에 왼쪽 삼각형부터 풀어볼 건데, 얘가 굉장히 유명한 인 거예요. 이 9라는 거는 3, 3은 9, 그리고 15는 3, 5, 15인 거야. 선생님 갑자기 이런 행동을 왜 하시나요? 라고 하면 저는 이 삼각형 세변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비율 관계가 숨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3, 5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수 중에 유명한 거 3, 4, 5 시리즈가 있었던 거지. 근데 거기에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어 있으니 여기도 곱하기 3을 하면 돼. 그러면 AD는 12가 된다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더라는 거야. 3 곱하기 3, 3 곱하기 4, 3 곱하기 5였던 거죠. 실제로 3, 4, 5 시리즈인데 그냥 모든 변을 3배 확대한 느낌인 거죠. 일정한 비율로 커졌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은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하는 그 시리즈입니다. 5, 12, 13입니다. 그래서 AD 길이는 12cm고 AC는 13cm다. 이렇게 바로 답을 써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1-2번에 1번 내려가서 연습해 볼게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거를 너무 오래 풀어와서 이게 자유자재로 나오지만 오늘 처음 보신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게 더 당연합니다. 일단 수업 때 제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 드려 볼 테니 이 수업이 끝날 때는 그 숫자들에 약간 적응이 되어 계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 라이트 책을 풀 때 그 숫자를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번에 여기 DH 길이는 여전히 8cm, 높이는 유지가 될 거고 AD 길이가 10cm고 BC 길이가 16cm면 여기가 6cm가 되는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수 중에서 얘가 3, 2, 6, 얘 4, 2, 8이잖아. 그럼 여기 비율이 너무 예쁘잖아. 3, 4, 5가 나와야지. 얘가 5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됐으니까 너도 곱하기 2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x는 10cm구나.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문제는 제가 여기다 수선의 발을 직접 내려봐야 되는 거겠죠. 그때 CD 길이가 10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AH라고 하면 AH 길이도 12cm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AD가 8cm였기 때문에 얘가 8cm가 됐었을 거예요. 그럼 17에서 8을 빼면 얘가 9cm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역시나 너무 예쁜 숫자가 나왔습니다. 얘가 3, 3은 9, 얘 3, 4, 10입니다. 그러면 비율 관계가 3, 4, 5가 나와야 되는 차례이기 때문에 5가 나오고 모든 변이 단체로 곱하기 3배가 되기 때문에 얘도 곱하기 3배가 된다. 해서 x는 15다라고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는 굉장히 혁명이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최소 두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무조건 구해낼 수 있더라가 피타고라스의 중요한 의의가 될 텐데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이거를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많이 도전했고 실제로 증명법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거 몇 개가 교과서에 실려 있을 거예요. 이 문제집에 실려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함을 도형을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 왼쪽에 있는 여기 그림은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을 이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그림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길이가 A랑 B인 직각삼각형 4개로 이 그림을 쪼갠 겁니다. 여기가 원래 애초에 한 변 길이가 A 플러스 B였기 때문에 A와 B로 쪼갠 거고요. 그걸 돌려가면서 여기 삼각형 4개를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여기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핑크색 정사각형 넓이 하나랑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 4개를 합치면 원래 멀쩡한 넓이 하나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실 때 왜 이 안에 있는 게 단순히 마름모가 아니라 정사각형일 거라고 확신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직각삼각형을 보면 여기 직각이고요. 두 변 끼인 변의 길이가 A랑 B고 각이 여기가 X, 여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의 직각삼각형 내부를 살펴보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뭔지 모르겠지만 90도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근데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평각이었을 텐데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고 여기가 X다 보니까 180에서 90도를 빼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상황인 거죠. 얘가 직각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4개가 다 SAS 합동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응변인 이 빗변 길이가 다 같은데 이걸 그냥 C라고 말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이 핑크색 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같고 4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 2번에 갈 건데, 그림 1번과 그림 2번의 그 테두리가 되는 정사각형은 현재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재배치를 시켜본 거야. 여기 있는 여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마주보고 있게끔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려본 거야. 여기 삼각형에 여기 이렇게 선을 찍 그려서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 2개를 갖다가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인 거예요. 그럼 위치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이 4개의 삼각형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 즉 오른쪽 그림에서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랑 여기. 왼쪽 삼각형에서는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당연히 면적이 달라질 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 1번과 그림 2번에 똑같은 직각삼각형 4개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 삼각형에서 이 한 변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C제곱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를 보시면 얘가 지금 현재 B제곱이니까 B제곱, 얘의 정사각형의 넓이는 현재 A제곱이니까 A제곱이 되겠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타고라스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필수 문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예쁜 숫자가 나와서 여러분 3, 4, 5. 이제는 이게 바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EH 길이는 5cm인데 아까 제가 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가운데 껴있는 EFGH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다? 바로 정사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 4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인 직각삼각형이었기에 여기 대응하는 변이 모두 같아서 일단 말은 뭔데, 여기 동그라미 X 더한 게 90도인 상황이라 여기 동그라미 X를 찍고 나면 이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마름모를 넘어선 정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변 길이가 5짜리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답은 25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답을 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1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A와 BF와 CG와 DH가 다 11cm로 같고 사각형 EFGH의 넓이가 169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69라는 숫자는 이제 점점 친숙해져야 되는 숫자인데, 참고로 우리 이 3인방은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12의 제곱은 144가 되고요. 13의 제곱은 끝자리가 일단 3의 제곱이니까 9로 끝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3 더하기 3, 6, 끝에는 3 곱하기 3,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의 제곱은 13의 제곱에서 이 9와 6의 위치만 바뀝니다. 그래서 196이 됩니다. 자, 15의 제곱은요. 225가 되고요. 이왕 쓴 김에 한번 다 써볼게요. 16의 제곱은 끝자리가 일단 66에 36이니까 6으로 끝나겠죠. 앞에 25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17의 제곱, 18의 제곱, 19의 제곱은 굉장히 외우기가 쉬운 게, 일단은 이 7의 4배는 280 이렇게 되고 7, 4, 28, 여기 8의 4배는 8, 4, 32,
9의 4배는 9, 4, 36이죠. 그리고 끝자리만 맞춰 써주시면 돼요. 7, 7에 49로 끝날 거고 8, 8에 64로 끝날 거고 9, 9, 81로 끝나게 되겠죠. 이 제곱수들은 너무 유명한 제곱수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참고로 169는 끝자리가 9로 끝나는 거에서도 애초에 조금 유추가 됐었는데 이게 끝자리가 3으로 끝났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3cm였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가 뭐 12, 13이냐고 물어본다면 50이 13이다. 이건 우리가 외우고 왔죠. 선생님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풀어볼게. 얘 x라고 하고 가장 긴 변의 길이 제곱 169는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144 플러스 x제곱이랑 같다라고 쓰시고요. 그럼 x제곱은 하고 얘를 이항하다 보면 얘가 25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곱을 해서 25가 나오는 숫자 중에 x는 5인가 보다 라고 답을 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F 길이는 13이 될 거고 EB의 길이는 5cm가 될 거고 따라서 이 큰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 바깥쪽에 여기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라 얘가 5고 10이며 여기 하나가 17이잖아요. 17 곱하기 4에서 정답은 68이다.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를 만족해 라는 순서였어요. 근데 이번 페이지는 만약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 너 이거 어떻게 판독할래? 이거야. 그럼 이거는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역으로 뒤집으면 되는데 만약에 직각삼각형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림을 보지 않고 누가 직각이라고 말 안 해줘도 이거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나오는 게 여기 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세 자연수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한다는데 여기 우리가 외운 것들 막 있죠. 3, 4, 5 시리즈에 6, 8, 10 들어가고요. 3, 4, 5 50, 23, 7, 24, 25, 80, 57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정말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문제풀이를 진행하다 보면 그냥 받아들여지실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욕심부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지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일단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볼게요. 자, BC 길이는 A이고 여기에 AC 길이는 B고 가장 긴 변 길이인 얘는 C라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라면 무조건 뭐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그렇지. 가장 긴 변 길이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과 똑같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변과 우변이 현재 지금 평형을 이루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요. 이 A에 이렇게 박음질을 했어. 그러니까 BC를 변형시키지 않고 싶은 제 의지예요. BC 길이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여기를 점으로 찍고 얘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원을 그릴 거거든요. 그 원의 일부분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B라고 나와 있으면 이 원의 반지름으로 사실 얘도 B고 얘도 B가 된다라는 것도 느낌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 길이가 B가 된다라는 건 일단 B 길이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A제곱은 제가 지금 박음질을 해놨기 때문에 길이가 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AC 길이가 이렇게 바깥으로 변형이 된다 해도 절대로 길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컴퍼스로 그린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있었던 이 연도색에 비하면 어떻게 됐어? 얘가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C제곱이 혼자 길어진다고. 그러면 우변에 있는 A랑 B의 길이는 안 바뀌었는데 C가 혼자 길어지면 이제부터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커지죠? 바로 좌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삼각형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됐냐면 얘는 둔각삼각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영어 문장 해석하듯이 읽어주셔야 돼요. 연습해 볼게요. 가장 긴 변 길이 제곱이 만약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혼자 월등하게 커버린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두 개 더한 쪽을 숫자 9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봐봐요.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크다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배우기를 삼각형의 세 각 중에 하나의 각이 90도보다 커지면 그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둔각이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A제곱 그대로예요. 곱하기 이렇게 지금 박음질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B제곱도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컨버스를 안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마주보는 변이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 원래 기존에 있던 연두색보다 더 짧아졌다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은 그대로인데 C가 혼자 짧아졌으니까 오히려 C제곱이 이제 더 작아지는 상황이 이르를 겁니다. 그때 제가 아까 읽는 법 연습시켰죠. 여기 두 개 더한 걸 90도라고 읽으시면 되고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예각삼각형이 되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문을 좀 표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각삼각형의 정의는 세 내각이 모두 예각이다라는 건데 이게 한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다고 그 삼각형이 예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정말로 날카로운 질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기로 약속하자. C는 무조건 가장 긴 변을 올려놓자 이거야. 상식적으로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셋 중에 가장 클 거라서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보다 작다면 나머지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90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 3번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을 찾아줘라 라고 말이 나와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일일이 다 해보지 않아도 보여. 혹시 여러분들 보여요? 답은 5번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분해보면 3, 4, 5, 3으로 다 약분을 해보니까 3, 4, 5 시리즈였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던 피타고라스의 수라서 3, 4, 5긴 한데 이걸 모른다는 가정하에 4번 같은 거 판독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심판대에 올릴 건데요. 11을 단독으로 올릴 거예요. 가장 긴 변을. 121로 올라가고 77에 49 더하기 99, 8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더하면 이게 130이 되잖아. 그럼 얘가 더 큰 거거든. 그러면 두 개 더한 쪽을 90도라고 봤을 때 읽는 방법이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다 이거야. 그럼 4번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 바로 예각삼각형이 되겠지. 90도보다 작다는데 둔각일 리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문제 4번에 제가 1, 3, 5번을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심판대에 올릴 건데요. 가장 긴 변인 5, 5, 25를 왼쪽에 올리고 나머지 3, 3은 9 더하기 9를 오른쪽에 올립니다. 근데 그게 25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두 개 더한 쪽을 수학에서 90도라고 말하면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크다는 거야.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얘는 무슨 삼각형? 바로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고 솔직히 6, 80은 약분을 하고 보면 3, 4, 5 시리즈라서 너 직각이구나. 이걸 우리가 굳이 해보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죠. 뭐 해보셔도 좋고요. 5, 5, 25는 4, 4, 16 더하기 9랑 똑같다. 또는 원래 있는 숫자로 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는 직각일 겁니다. 자, 마지막에 얘 한번 판독해볼게. 가장 긴 변 88이 64를 77에 49 더하기 66에 36 하면 단연 그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두 개 더한 쪽을 90도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가장 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다라면 나머지 각들도 무조건 90도보다 작아질 거기에 너 세 내각이 모두 예각인 예각삼각형이구나 라고 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번을 가볼 건데 이게 이제 그거죠. 우리가 외우지 않은 피타고라스 수가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AC 길이를 Y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3, 4, 5, 5, 12, 13 이런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에 써볼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긴 변 길이 제곱, 즉 Y의 제곱은 66에 36 더하기 77에 49가 된다. 따라서 너는 85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해볼게. 이 직각을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 Y제곱은 여기 시리즈에 의하면 99, 81 더하기 x의 제곱, x제곱이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위에서 쓰고 오기를 얘가 85가 나온다라고 이미 말을 했었기 때문에 x제곱이 4라는 거야. 그러면 x는 2라는 거네. 이렇게 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을 한 번만 가볼 건데 여기 일단 수선의 발 한 번만 먼저 내려볼게요. AD 길이가 11이기 때문에 너가 11이라고 하면 여기가 5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5, 13 했을 때
5, 12, 1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로의 길이가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이 빗변을 지금 찾고 싶은 거니까 숫자 너무 예쁜 거 혹시 보여? 얘가 4, 30이고 얘가 4, 4, 16이란 말이야? 그럼 얘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냐면 3, 4, 5 시리즈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5로 시작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5, 5 지금 전체적으로 4배, 4배가 됐기 때문에 너도 4배가 된다라고 하면 x가 20이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변의 길이가 각각 8, 15, A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제곱의 값을 모두 구하래. 선생님 왜 모두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17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이걸 잘 외우고 있어서 약간 지레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가장 긴 변이 정말 A가 맞다면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되는 건 거야. 그러면 A제곱이 289. 실제로 이게 17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곱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7이 아니라 그냥 289 자체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 지레짐작하지 말아볼까요? 만약에 가장 긴 변이 A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건 15밖에 없죠. 그러면 심판대 올릴 때 오히려 15를 단독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15의 제곱이 나머지 8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이랑 똑같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225가 88의 64 더하기 A제곱이랑 똑같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A제곱이 64를 여기다 이항을 해보면 161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답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7번을 한 번만 봐볼게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사각형 단원에 있는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ABC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있잖아요. 여기 81. 얘는 항상 이 정사각형과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무조건 일치합니다. 얘가 꼭 정사각형 그림이 아니더라도요. 이 직각삼각형을 한 변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원, 반원, 반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잠깐 쓸 건데 이 세 도형이 서로 닮은 관계에만 있다면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제가 지금 닮음은 우리가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은 왜 그렇게 되나요? 라고 하면 사실 정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한 변 길이 제곱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변 길이를 C라고 하면 C제곱이 그냥 81 그 자체라는 거고 이를 A라고 하면 A제곱이 25라는 거야. 그러면 C제곱은 항상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게 곧 C제곱이라고 읽지 말고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라고만 독해해 줄 수 있다면 이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다라고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된 거지. 그래서 81은 25 더하기 여기 핑크 색깔 네모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를 이항해서 뺄셈을 진행해 주시면 얘가 56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넓이는 56제곱센티미터다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남은 부분들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용되는 도형에서의 파트를 볼 건데 문제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결론만 외워주시면 문제풀이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 여기 5번 그림이랑 6번 그림이랑 여기 책에는 없는 하나 그림만 더 추가해서 우리 이거를 꼭 그림으로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암기라는 말을 수학에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게 계산 속도를 올려줄 수 있거든.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우리 익히고 제가 증명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는 걸 좋아해요,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D제곱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다. 교차하는 것끼리 제곱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일단 다 제곱이 붙는다는 게 포인트죠. 두 번째 또 마주 보는 거 좋아해요. 가볼게요.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그려놓은 직사각형에서 내부에 임의한 점 찍은 거예요.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은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다. 이거예요. 세 개가 그림은 다 달라 보이지만 증명 방법은 정확하게 같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A요를 A, 얘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빨간색의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될 거고 여기 빨간색의 제곱 길이의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 길이 제곱은 얘를 끼고 있는 a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될 거고 여기 길이 제곱은 또 b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서 또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더하기 너. 그러니까 a 하나 b 하나 c 하나 d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위에 것도 증명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를 A, 여기를 B, 이 전체를 C, 이 전체를 D라고 한다고 하면 이 빨간색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크게 빨간색의 제곱은 C제곱 플러스 D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빗변 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요. 얘는 A제곱 플러스 D제곱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더하면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증명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해서 방금 제가 한 거랑 똑같이 하다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그림 자체로 외워주시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해볼게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다.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D제곱 플러스 12제곱 즉 144는 10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D2의 제곱은 20이다죠. 우리가 아직 루트를 안 배워서 D를 루트 20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문제에서 제곱의 값까지만 구하라고 말이 나왔네요. 6번 갈까요? 6번도 마찬가지예요.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4, 4, 16 더하기 x제곱은 3, 3은 9 더하기 25랑 똑같다. 따라서 16 더하기 x제곱은 34이기 때문에 여기서 x제곱이 18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아까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좋다. 좀 어려운 말로는 이 세 가지 도형이 서로 닮은 관계에 있는 도형이기만 한다면 뭐 정삼각형이 붙어있던 반원이 붙어있던 얘랑 얘를 더한 거는 항상 얘랑 똑같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이거 증명은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약간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거에서 이 왼쪽 귀랑 오른쪽 귀를 더하면 이 얼굴이랑 면적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필수 문제 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의 1번인데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가 가장 긴 변이기에 이쪽 반원이 당연히 가장 커야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하나가 되는 거라 24파이 플러스 8파이는 32파이 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아래 문제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파란색과 여기 파란색을 더하면 여기 전체가 16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 하나짜리를 구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원넓이 구해봅시다. 원이 만약에 멀쩡했다라고 가정하고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이 핵심이죠. 반지름은 8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원넓이가 88의 64파인데 이 64파이의 정확하게 반원이니까 2분의 1을 써서 아, 너가 32파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잠깐 올라와서 우리 그 의사분들이 의사 그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졸업할 때 혹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거를 알고 계신가요? 막 그런 그 선서들이 있잖아. 간호사분들은 뭐 나이팅게일 선서, 의사분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걸 하잖아요. 여기 그 익숙한 이름이 보여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라는 수학자가 여기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타고 내려온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 반원을 위로 접어 올린 것일 뿐이야. 자, 그랬을 때 여기 접어 올리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이 면적, 이 초승달 같이 생긴 이 눈썹 부분의 이 면적이 항상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일치한다라는 걸 발견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실 수는 있죠. 어떻게 저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을 수가 있나요?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은 이제 얘를 이렇게 펼쳐내리면 원래 이런 느낌이었잖아. 자,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 생크림을 얇게 칠해 볼게요. 일단 1번 여기다 생크림을 얇게 칠했어요. 그게 S1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여기 생크림을 또 칠했어요. 그게 S2예요. 그럼 더하기 여기는 여기도 생크림이 칠했어요. 이게 더하기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지우개로 지울 거예요. 어딜 지울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지울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곧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우면 내가 원하는 저 초승달 부분의 넓이만 남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 S3를 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S3는 원래 접히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왼쪽 귀랑 이 왼쪽 귀랑 이 오른쪽 귀를 더한 게 이 얼굴이다.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 하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 초승달 부분이 결국에 다 지워지고 정말 신기한 게도 이 삼각형의 넓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 ABC 삼각형이랑 똑같다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 가볼게. 이 초승달 부분의 넓이는 어디랑 똑같다고? 그렇지. 이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요. 갑자기 섣불리 파이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요. 정답은 54제곱센티미터다라고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밑으로 내려올 건데 이거 너무 유명한 숫자다. 이거 5, 12, 13인 거 혹시 피타고라스 수 두 번째 숫자입니다.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초승달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 부분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얘가 30제곱센티미터다라고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 1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C와 AC가 6과 8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10이다라는 거를 먼저 써놓고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문제에서는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에 100 더하기 16이다 해서 답은 116이다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3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S1 더하기 S2 자체, 요거랑 요거 더한 게 얼굴, 즉 S3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S3랑 S3를 더하면 이 S3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S3가 두 개 있다라는 건 그냥 멀쩡한 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원의 지름이 8이라는 건 반지름이 4라는 거니까 정답은 4, 4, 16파이다. 나누기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원 하나 멀쩡한 거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문제인데요. 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타고라스로 숫자 먼저 찾아볼게요. 9는 3, 3은 9고 15는 3, 5, 15입니다.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3, 4,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 4가 있어야 되고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곱하기 3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여기가 1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승달 부분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면서 이게 54가 됩니다. 그럼 이 초승달 부분도 넓이가 54가 되고 삼각형도 5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108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넘어와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바로 6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피타고라스가 조금 쪼개져 있어서 선생님이 1단원에 있다가 2단원으로 훌쩍 넘어왔습니다. 여기 페이지만 완벽하게 이제 알아주실 수 있다면 피타고라스에 관련한 내용이 1차적으로는 끝이 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로 이거를 증명하고자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정말 유명한 증명법, 그게 바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한 증명 방법입니다. 네, 유클리드라는 수학자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기하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보통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서 외심이 뭔지, 외심에서 뭐 여기까지 길이가 뭔지, 뭐 직각삼각형의 성질은 뭔지 이런 게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그 모든 도형을 좌표 평면에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삼각형을 배우고 외심의 길이 뭐 이런 걸 보지만 그때 가서는 외심의 좌표, 뭐 꼭지점의 좌표, 나중에 3학년 때 그냥 원의 반지름 이런 걸 배웠지만 그때 가서는 원의 중심의 좌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실 거거든요. 참고로 그거는 우리가 데카르트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좌표평면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수학자 데카르트이기 때문인데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 유명한 증명법 중에 유클리드의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아까 해놓고 왔지만 이 왼쪽 귀랑 오른쪽
오른쪽 귀를 더하면 이 얼굴 하나랑 넓이가 똑같다. 결국 이걸 말하고자 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좀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네요. 여기 EAC 삼각형, 이 핑크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론 이거 사각형에서 평행선과 넓이 단원에서 배웠는데 그걸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이 EA라는 밑변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자, 여기 지금 평행선이 있는데요. 이 꼭지점을 C가 아니라 B의 위치로 한번 옮겨봤어요.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모양은 다르지만 무조건 똑같아야 돼. 왜?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 얘 이 초록색도 높이는 여전히 요거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평행선이기 때문에 높이를 어디서 측정하든지 간에 달라질 수가 없거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기 때문에 얘랑 얘는 무조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일단 좀 깔끔하게 지워볼게.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이 EAB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선의 성질에 의해서 넓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넘어갈까요? 그럼 여기 EAB 삼각형을 이 사람이 여기 갑자기 AFC 삼각형으로 훌쩍 넘겼어요. 근데 이 둘은 또 넓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똑같은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EA 길이와 AC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AB 길이와 AF 길이가 서로 같아요. 여기 직각이었죠? 여기도 직각이거든요.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끼인 각이 90도 플러스 동그라미, 여기도 90도 플러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 돼요. 그럼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는 같겠죠. 모양과 크기가 일치하는데 넓이가 다른 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요거 두 개가 넓이가 같았고 두 번째로 얘네 두 개가 넓이가 같은데 얘네가 같았던 이유는 첫 번째랑 달리 합동이라서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C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길게 내린 다음에 아까 있는 이 삼각형 있었잖아요. 여기랑 이 핑크색이랑 넓이가 결국에 또 한 번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평행선의 성질인데요. AF라는 그 밑변 길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연장선을 그린다면 얘도 높이가 될 거고 얘도 높이가 될 거예요. 높이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가능해지는 상황인 거죠. 삼각형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할게요.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죠. 그럼 이 삼각형이랑 마지막에 여기로 도착했죠. 이 직각삼각형이랑 결국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야.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면 이 각각의 삼각형을 두 배 한 여기 전체 사각형과 여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단연코 같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만약에 오른쪽에서 똑같이 한다면 즉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이 삼각형이랑 같을 거고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얘는 또 여기랑 합동일 거고 이 합동인 얘가 또 하면 평행 성질에서 얘랑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시작과 여기 끝은 같아.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오른쪽 부분의 넓이는 여기 오른쪽 부분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거 이 오른쪽 귀랑 왼쪽 귀 더하면 얼굴 하나랑 똑같아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내려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ABE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아닌 걸 찾아달래요. 근데 AB는 여기 있는데 얘랑 넓이 같은 거 얘 포함해서 4개 있어야 돼. 일단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AC 맞고 그다음 합동을 찾아볼까요? SAS 합동으로 ACF 당연히 넓이 같습니다. ACF로 마지막으로 AFL까지 당연히 같아지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LFM은 여기입니다. LFM은 당연히 AFL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5번은 같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정말 생뚱맞죠. 뭐 우연히 언젠가 같아질 수는 있어도 항상 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 ACDE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64일 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도 64였을 거야. 근데 AFL 삼각형이라는 건 그거의 절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3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써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1번을 한번 볼 건데요. AB 길이가 15cm고 BC 길이가 9cm입니다. 그럼 3, 3은 9, 3, 5, 15니까 여기 3, 4, 12로 여기가 1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AC 길이는 12cm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ABE의 넓이를 찾아달래. AB. 근데 이거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A, B의 넓이를 찾을 거면 그냥 AC 넓이 찾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면서 얘가 7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AFL은 내가 굳이 이걸 해보지 않아도 방금 얘가 72가 나왔기 때문에 답을 바로 70이라고 적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붙어 있을 쏙쏙 개념 익히기 마지막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하네요. 그러면 조금 별론데, 그럼 얘랑 크기가 같은 삼각형, 넓이가 같은이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여기도 있지만 얘랑 또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여기도 있잖아. 그럼 저는 그냥 여기 반쪽짜리를 구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3, 4, 5 시리즈이기 때문에 얘가 4고 얘도 4야. 나는 전체를 다 구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반쪽짜리 삼각형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이다. 정답은 8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정답은 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전체적인 개념 설명을 한번 끝냈습니다. 피타고라스 숫자에 대한 감각을 익혀서 일단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중요한 단원일 것 같고요. 일단은 책 모두 메꾸고 라이트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